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좋아하는 분 모셨어요. 김장렬 상상인증권 리서치 센터장입니다. 이분은 원래 한 30년 동안 이제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이제 센터장이 되신 이후로 여러 가지 다른 섹터도 같이 보십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황 진단 이런 거 오늘 좀 부탁드리려고 모셨는데, 먼저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자주 좀 나와 주시고요. 네, 코스피 뭐 시장 뭐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네네. 상승 여력이 원래부터 높지 않았다. 지난 제가 2, 3개월 계속 주장을 했던 거고요. 그 근저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 글로벌 매크로와 함께 언서틴티가 커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1월 하반기에 투자 의견을 이미 낮췄습니다. 그 기조하에서 있던 것이 2,600, 2,800이었고요. 가장 최근에 그걸 조금 더 낮췄어요. 지난주에 약 4% 정도 더 낮췄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리오프닝 관련에 대해서는 조금 톡 하반기에 후반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전망, 투자 의견 네네. 뭐 이런 거 좀 하향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과거에 보면요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의 의견을 하향 조정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뭐 바이로 들고 가고 그러고 리포트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뭐 좀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공격적으로 조금 별로 주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솔직한 거고요. 네네.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솔직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경험 부족이 있을 수 있고, 네네. 그다음에 이 삼성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네네. 매크로 환경에 따른 불확실 요인이 커지면은 단기 실적이 좋아도 반영이 안 되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건 팩트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 인식을 좀 주저하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얘기하는 성향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분석을 할 때 삼성전자의 고유의 펀더멘탈, 내재된 가치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금융 환경을 분석할 필요도 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도체는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기대보다는 네. 좋지 않다. 기대보다는 좋지 않다. 연초부터 한 3월 초까지, 그러니까 우리 전쟁 우크라이나 나고 직후까지는 그래도 반도체 1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이 1분기 다 지났죠.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오케이요. 하지만 주가는 포워딩 루킹 6개월 이유를 보는데 네네. 3월부터 지금까지 한 최근 1, 2개월간 보시면요. 네네. 매크로 영향인지 반도체 수요처인 PC, 컨슈머 이런 쪽 중심으로 의견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TSMC가 그런 말을 했고, 네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애플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넷플릭스도 나오는 게, 이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예전만큼 안 본다, PC 안 팔리는 것 같다, 뭐 휴대폰도 이렇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따라서 반도체 가격이 2분기에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사실은 없지 않았는데 그것이 슬슬 슬그머니 빠지는 거죠. 그러면 기대치가 낮아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역발상 투자 전략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뭐 가격이 한 66,700원, 67,000원 정도 되는데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 하락했으면은 미래의 여러 가지 금융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수요 둔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분명히 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67,000원 이 정도면 정말로 사야 되는 가격 아닌가요? 라고 지인께서 친척이 우리 센터장님 집에 가가지고 저녁을 드시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삼성전자가 네. 많이 우려가 반영됐다는 건 동의할 수밖에 없죠. 네. 그 PBR, ROE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주가가 비싸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66,000원 사실 수도 있고 65,000원 내려 살 수도 있고 네네. 방향이 바뀌어서 좋아지면 7만 원에서 사실 수도 있죠. 네. 다른 주식이 더 매력적입니다. 다른 주식이 더 매력적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저 같으면
과매도권에 확실히 들어갔을 때 네네네. 이 과매도권 들어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네네. 매크로가 지금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나쁘게 반영을 해서 그게 확률이 10%건 15%든 간에 그럼 막 무지막지하게 매크로가 영향을 줘서 코스피가 내려가잖아요. 네네네. 그 순간부터는 삼성전자가 방어가 됩니다. 방어주 역할을 해서 덜 빠질 거예요. 그리고 바닥을 찾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 좀 공격적인 거. 지금은 사실 수 있어요. 근데 공격적으로 하거나 이 주식을 먼저 사느냐 본다면 뭐 굳이 저는 굳이 그런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시장에 엄청나게 많은 종목이 있는데 굳이 삼성전자를 지금 이 가격에 살 필요는 없고, 예, 매크로 환경이 좀 더 나빠져서 좀 그 언더슈팅이 갔을 때 사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 자, 삼성전자보다도 더 매력적인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러면 매력적인 섹터는 어떤 섹터입니까? 만약 반도체만 갖고 반도체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반도체만 갖고 얘기하면 아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반도체 가격이 좋아진다는 믿음이 6개월이 있다면 네.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먼저고요. 아하,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다지 차이는 없을 거예요. 우선순위라면 그게 먼저고 10만 원대 버티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내에서 파운드리, 우리 그 DB 하이텍, 이런 쪽이 더 매력적이다.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닝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섹터 내에서는 만약에 올라온다는 것을 믿는 투자자가 있다면 SK 하이닉스가 먼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 실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회사, 실적이 기저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DB 하이텍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 반도체 섹터 말고 네, 뭐 여러 섹터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하나 골라 주셔야죠. 어떤 섹터입니까? 좀 이따 말씀 리오프닝 주식도 있고요. 네네. 리오프닝 주식 말고는 네. 개별 성장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개별 성장주. 개별 주식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네네.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하신다면 저희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포함해서 개별 성장주를 발굴을 잘하는 투자가지 네. 애널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네. 그 주식의 탄력을 보면서 올라타는 것이 맞다고 보여요. 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오늘 해성 DS 얘기 지금 우리 방송에서도 뭐 5번 이상 하는 것 같은데, 해성 DS, 뭐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별 성장주, 실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잘 나오는 주식. 저는 IT는 우선적이지 않고요. 우선적이지 않다. 퓨어 IT는 아니고 네네. 퓨어 IT는 무슨 IT는 간에 네네. IT가 아니든 간에 그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주식이 있어요. 경쟁사가 갖고 있는 마켓을 뺏는다든가 아하. 사람들이 지금 1분기 실적 안 좋다는데 의외로 괜찮다든가 네네. 새로운 사업군, 원래는 이제 뭐 IT였는데 네. 새로운 뭐 전자담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주식들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에서 과매도권에 들어갔으면 갖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주식 몇 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SK 하이닉스 얘기했고, 삼성전자 얘기했고, DB 하이텍 얘기했고, 반도체에 대한 의견이 그렇게 뭐 불리시하진 않으십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이 거의 완벽하게 된 거나 마찬가지이니 리오프닝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어떤 종목을 또 토픽으로 들고 오셨는지 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리오프닝에 이미 시작됐는데 그럼 뉴스 나왔으니까 셀러 뉴스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도 됩니까? 적극적일 필요는 없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돼요. 이제 적극적일 필요 없다. 제가 작년 말 올 초부터 네. 계속 네. 리오프닝에 있게 했는데요. 좀 올랐어요. 한 90%. 그래서 더 갈 겁니다. 더 갈 거긴 한데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항공주도 있고 네. 무슨 투어주도 있고 몇 가지 네네네. 있잖아요. 네네. 공격적이면 그런 거 사셔도 돼요. 공격적인. 근데 공격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간다면 그 아마도 사람들이 제보를 못 준다고 아마도 이제 뭐 카지노 가서 돈을 쓰는 거 이런 거는 네. 이제 와이프하고 자식이 말려도 네. 아빠들은 가거든요. 그게 인플레랑 관계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뭐 강원랜드 뭐 이런 네. 주식들은 좀 더 갈 여지가 있다. 아하. 뭐 그런 거고요. 만약 중국 사람이 들어오면 GK 파라다이스 가겠지만 아직 중국이 오픈되지 않았으니까 강원운전도 되고, 만약 역발상으로 네. 만약에 카지노가 잘 된다면 미국 유럽, 그럼 카지노한테 공급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카지노 할 때 그 디스플레이 네네. 패널 이런 거 만들 때 있죠. 아주 작은 회사가 있었어. 좀 조심스럽게 하면 작은 회사는 뭐냐면은 거래가 많이 안 돼요. 상당히 제한적이긴 한데 코텍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예. 이 코텍이나 강원랜드는 제가 직접 공식적으로 커버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상상인증권의 오피셜 투자 의견은 아닙니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가 있고 비탄력적이지만 많이 덜 알려진 코텍, 뭐 카지노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업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아마 한두 달 뒤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한 두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마스크 내리고 그러면 뭐 이제 화장도 많이 하실 네, 테고 그래서 화장품 오늘 종목들 한번 보여주시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또 우리가 또 여행을 나가서 우리가 면세점에서 이제 화장품 보통 많이 사는데 화장품은 아직 좀 먹을 게 남아 있을까요? 제가 저희 하우스나 제가 화장품 쪽은 익스포저는 덜 돼서 네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네. 뭐 그것도 같은 개념으로서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픽, 오늘 김장열 상승증권 리서치센터장께서 개별 성장주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건대 혹시 개별 성장주가 아닐지 저 종목 모릅니다. 여기 써 있지도 않고 우리 김장열 센터장께서 말씀하실 텐데 오늘의 토픽이 뭡니까? 토픽이라고 딱 지금 어렵지만 네. 한 네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가지. 예. 그 IT 관련되는 종목 중에서 네. 제가 지난주 리포트를 적은 네네. 건데요.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네네. 풍원정밀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정밀이요? 풍원정밀. 풍원정밀이요. 예. 예. 이게 뭐 하냐면 회사냐면은 OLED 있잖아요. OLED. 네, 예. 그거 색소, 그 네. 유기 증착물, 네네. 유기 증착물을 할 때 필요한 그 소재가 무슨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 마스크. 예, 우리 마스크 쓰는 마스크가 네네네네. 아니고 뭐 파이메탈 마스크, 뭐 무슨 네. 마스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유기 증착을 하려면 그런 마스크가 필요하거든요. FMM이라고 예, 하는 FM, 거. 지금 파이메탈 네. 마스크 이런 거를 하는 회사인데 상장된 지가 지금 2달이 안 됐습니다. 2월 말에 상장했어요. 저도 사실은 웬만한 종목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요거 약간 생소하네요. 네. 네. 근데 단점은 네. 제가 리포트 쓰고 금요일 날 많이 오르고 오늘 또 오르고 있어요. 이거 좀 그런데 네. 하여튼 성장성을 본다면은 네네. 이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밸류가 싸지 않습니다. 작년에 매출 420억 했고요. 네네. 올해 한 800억 2배 정도 돼요. 지금 한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의 매출이. 그런데 얘네가 그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그 시장이 있는데요. 일본의 나인 니폰이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하. 이 시장이 5천억 시장이에요. 아. 매출이 400억, 800억 하는 회사인데요. 5천억 시장에서 도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매출이 올 4분기부터 본격화됩니다. 일본 소재를 대체할 네. 수도. 아예 대체할 거예요. 대체할 수도. 할 거다. 아니, 대체할 건데 속도는 저도 장담할 수 없죠. 네,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마켓 규모가 네. 5천억인데 네네. 그거 10%, 20% 한데도 500억, 1,000억, 500억, 1,000억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현재 매출의 2배 이상이 그냥 올라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풍원정밀 근데 조금 비싸다고 말씀하셨어요. 밸류에이션은.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않지만 성장률 감하면은 네네. 여전히 접근할 수 있다면 지금 목표 주가가 28,000원, 오늘 어제 21,000원인데 내년도 실적을 끌어당기면 제 목표 주가보다 더 한 차례 올라가서 3만 원 중반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지금 리포트에 공시적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이걸 다 볼 수는 없고요. 네네. DBIT 얘기했는데 제가 하나마이크론 저기 지금 토픽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마이크론이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 DBIT 얘기했지만 네네. 중소로 가는 종목 중에서 네네네. 하나마이크론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마이크론이 이게 후공정 패키지인데 네, 맞습니다. 대덕전자, 코리아소켓,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네, 달라요. 거기랑은 주가의 움직임이 확연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주가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 말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마이크론은요. 네네. 개인 투자가들은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하. 후공정. 네. 후공정 뭐냐? 반도체를 네. 패키징하고 네네. 테스트하는 건데 네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다 잡았어요. 네네네. 근데 얘네 매출이 올해 한 4천억 정도 네네. 본사 매출이 그런 4천억, 네네. 5천억 되는데 하이닉스가 향후 3년 내에 8천억이 들어옵니다. 아하.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작년 10월부터 반영이 돼서 네네. 얼추 아는 사람들이 주가를 이미 올려놨어요. 아하. 그런데 최근에 제가 IR 미팅을 뎁스하게 네네. 하고 제가 지난주에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 올렸는데요. 네네. 보니까 이 구체화되는 속도가 네. 포텐셜이 좀 더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있어서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은 지금 주가에서는 충분히 업사이드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라면 이거보다는 풍원정밀 또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몇 가지 개별 성장주가 더 마음에 드는데 리스크, 그러니까 안정적인 리스크 체크로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다른 주식들은 잘못 잡으면 꼭대기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한 분기 동안 쉴 수도 있고, 물론 이 주식도 그렇지만 우리 하나마이크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다운사이드가 별로 많지가 않다. 뭐 개인 투자자들 안정적인 종목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네네. 잘 안 간다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안정적으로, 있고요. 예. 근데 맨 마지막 종목 한번 볼게요. 제우스. 제우스는 이 중에서는
미리 가장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는 조금 1분기 실적 볼 때까지 좀 기다리자. 아하하. 1분기 너무 많이 올랐다. 예, 1분기 실적 보고 나서 확인하자. 지금 시장은요. 자, 제우스 이거 지금 차트 이거 바꾸지 마세요, 제작진. 제우스 같은 것들을 보면요, 저 이런 생각해요. 아니 시장은 이렇게 나쁜데 이런 종목도 있구나. 이유가 있죠. 네. 하나만 똑같은 겁니다. 네네. 얘네가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파는 그 네네. 여러 가지 장비를 하는데 반도체 네네. 장비를 하는데 중국 쪽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매출 이게 실적 대비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안 비쌉니다. 안 비싸요. 근데 주가가 절대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1분기 실적 나오고 5월, 6월 달에 제대로 보자. 그래서 현재 여기 IT 종목에서는 풍원정밀, 안정적이면 하나마이크론, 그 다음에 반도체를 비매물을 믿는다면 DB하이텍 정도 7만 원이면 오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DB하이텍 이미 얘기하셨고 하나마이크론, 풍원정밀, 제우스 중에서 풍원정밀 조금 공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 네 종목 말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자, 김장렬 상상증권 센터장 오늘도 나오셨는데 예,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성장주가 사실은 제우스나 풍원정밀 이런 게 개별 성장주라는 말씀이시죠? 뭐 그런 거죠. 사실 여기 오늘 말씀 못 들었는데 네네. 전자담배 주식이랄까 네네. 아니면 콘택트 렌즈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아하하. EM텍이 전자담배. EM텍 그렇죠. 그다음 인터로조. 네네. 콘택트 관련되는 거, 눈 나빠지는 게 트렌드니까 이런 종목들도 지금 주가 레벨에서는 접근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최근에 리포트 쓴 거 보시면은 네네. 아마 업사이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종목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래도 좀 공격적으로 네. 용감하게 이 중에서 하나 정도는 찝어줄 수 있지 않아요? 이 중에서 그래도 사실은 이거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제가 이제 오늘 이거 가져오려고 했을 때 네. 리포트 냈기도 하고 한 몇 네. 가지 종목을 그때 뛰는 순간에 어제하고 오늘 지금 오르고 있어요. 풍원. 그래서 예, 풍원도 그렇고 뭐 CJ 프레시오라고 공식 커버는 아니지만 네. 이제 그 오늘 소개드리려 했던 거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EM텍 인터로저가 안정적이긴 한데 조금 길게 봐야 되는 그 종목이긴 하지만 그런 종목도 포트 정도. 근데 한 5개 정도 이상은 못 가져갈 것 같아요. 지금 장이 알겠습니다. 낮기 별로 좋지 않아서 예,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놓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또 찾아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또 방송을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상상의증권 김장열 센터장 모시고 반도체부터 개별 성장주까지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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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